그 아이가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섰을 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당신을 바라보며 울부짖던 그 순간에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민경채 씨. 차갑게 가라앉은 루시아의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인 대회의실의 공기를 날카로운 비수처럼 갈라놓았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주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목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중앙에 선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민경채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목격한 사람처럼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경채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크리스털 물잔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며 날선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지금 이 신성한 이사회장에서 무슨 삼류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루시아,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켜야 할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 죽은 애를 팔아서 동정표라도 얻어보겠다는 수작인가? 뭐 하고 있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야. 민경채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지만 문 앞에 굳건히 서 있던 경호원들은 누구 하나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권력을 잃어가고 있는 민경채가 아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는 루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이하고도 무거운 정적 속에서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감지한 민경채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민경채의 그 미세한 떨림, 공포가 서린 눈빛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요, 민경채 씨. 이건 당신이 맘대로 찢어버릴 수 있는 소설 따위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그토록 덮고 싶어 했던 썩은 내가 진동하고 피냄새가 사무치는 당신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당신 입으로 죽어 마땅하다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저주했던 그 아이 백미소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당신은 정말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루시아가 던진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민경채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겨누는 예리한 칼날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반박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서류 한 장과 빛바랜 사진을 민경채의 눈앞에 보란듯이 들이밀며 펼쳐 보였습니다. 종이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루시아의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백미소. 그 불쌍한 아이는 내 딸이 아닙니다. 20년 전 그날 폭우가 쏟아지던 산부인과에서 당신이 낳고 당신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뒤바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당신의 진짜 핏줄입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리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순간 시간은 며칠 전에 참혹했던 그날 밤 모든 비극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의 시작은 도시의 불빛조차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외딴 폐창고였습니다. 녹슨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습하고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는 문태경이 밧줄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사주를 받은 수하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처럼 저항할 힘도 없는 문태경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굵은 쇠사슬에 결박된 문태경의 고개는 힘없이 툭 떨구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그가 흘린 붉은 선혈이 흥건하게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특별 명령이다. 이번엔 적당히 겁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야. 숨만 붙어 있어선 안 돼. 확실하게 끝내라. 뒤탈없게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우두머리 격인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에 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살벌한 말에 정신을 잃어가던 문태경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쪽 눈은 피로 덮여 제대로 떠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한쪽 눈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터져서 찢어진 입술을 억지로 비틀어 조소 섞인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하게 끝낸다라. 민두식이 직접 그렇게 시키던가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당신들이 날 여기서 죽인다고 해도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회장님은 결코 당신들을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당신들도 그걸 제일 잘 알 텐데? 문태경의 목소리는 고문으로 인해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확신은 놈들의 뼈를 때렸습니다. 문태경을 향해 마지막 주먹을 날리려던 수아 하나가 멈칫하며 주먹을 허공에 멈춘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헛소리가 나오나 보지. 개소리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민두식 회장이 이번 일만 깔끔하게 처리하면 거액을 입금해주고 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겠죠. 하지만 입금 대신 들어오는 건 당신들을 처리하러 올 또 다른 청부 살인자들일 겁니다. 나를 처리하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더러운 비밀을 공유한 당신들도 결국 제거해야 할 시체 처리 대상일 뿐이니까요. 민두식은 그런 사람입니다. 쓰고 버리는 사냥개. 그게 바로 당신들의 운명입니다. 문태경의 말은 의심이라는 씨앗이 되어 수아들의 마음속 불안이라는 토양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미묘하고도 긴장된 눈빛 교환이 오갔습니다. 놈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민두식의 잔혹함과 비정함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문태경의 말이 단순한 협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문태경을 죽이는 대신 피투성이가 된 그를 인적 드문 국도변 숲을 속에 버리고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루시아가 익명의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태경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태경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루시아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은 채 차 문을 박차고 나가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경 씨, 정신 차려요. 눈 좀 떠봐요, 제발. 나 여기 있어요. 루시아가 왔어요. 루시아의 덜덜 떨리는 손이 문태경의 피 묻은 뺨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문태경의 차가운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태경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루시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안도감 섞인 희미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입가에서는 끔찍한 고통에 찬 신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루시아 씨, 그 서류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민두식의 서재, 금고. 문태경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루시아의 옷자락을 꽉 잡으며 필사적으로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보다 소중한 복수의 열쇠였습니다. 루시아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죽지만 말아요.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문태경은 루시아의 품 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루시아의 눈물은 차갑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서슬퍼런 분노와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맹세했습니다. 민두식과 민경채, 그 악마 같은 부녀의 숨통을 기필코 내 손으로 끊어놓겠다고.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들을 파멸시키겠다고. 그날 밤 루시아는 골프채 하나를 손에 들고 민두식의 저택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거대한 유리 장식장이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와장창 하는 굉음에 놀라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민두식은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려? 미쳤어? 민두식의 고함에 루시아는 피 묻은 골프채를 바닥에 질질 끌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적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민두식.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발 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어? 문태경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냐고. 천만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루시아의 서슬 퍼런 일갈에 천하의 민두식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사업가답게 뻔뻔한 표정으로 얼굴을 바꾸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잡음도 생기는 법이야. 너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군번은 아닌 것 같은데. 증거 있어? 내가 시켰다는 증거 있냐고. 늙은이 겁박한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증거. 그래,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증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주지. 당신의 그 추악한 입을 다물게 해주겠어. 루시아는 민두식을 거칠게 밀치고 서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민두식은 당황하여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루시아의 폭발적인 기세에 눌려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루시아는 서재 책상 아래 교묘하게 감춰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 문태경이 귓속말로 전해주었던 비밀번호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눌렀습니다. 삑삑삑 띠리릭. 금고 문이 열리는 기계음은 민두식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민두식이 평생을 바쳐 은폐해온 온갖 죄악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중장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녹음 파일들. 그 중에서도 루시아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갈색 봉투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수건이었습니다. 이 손수건 기억나? 30년 전 조필두 씨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던 날 쥐고 있던 거지. 당신이 그를 계단에서 밀 때 살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잡아뜯었던 당신의 양복 옷자락 조각이야. 이 혈흔과 당신의 DNA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민두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30년 전 저지른 살인의 결정적 증거이자 민각 유통이라는 거대한 탑의 기반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확실한 증명이었습니다. 이거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그건 내 거야. 민두식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루시아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그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선택해요, 회장님.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건지 아니면 가진 걸 다 내놓고 쥐 죽은 듯 살 건지. 당신이 끔찍하게 아끼는 그 딸 민경채도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할까? 살인자 아버지를 둔 딸이라.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할까? 민두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야망은 그 손수건 한 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결국 딸을 제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민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를 호출하여 모든 지분을 민경채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승계였지만 실상은 추악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민경채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술수였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그 정도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검찰에 모든 자료를 사본으로 넘겨둔 상태였습니다.
민두식은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민두식은 지병과 화병이 겹쳐 쓰러졌고 며칠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앰뷸런스 안에서 허무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을 악으로 쌓아 올린 제국 위에서 군림하던 악인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민두식의 장례식은 형식적으로는 성대했지만 조문객들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민경채는 상주 자리에 서서 검은 상복을 입고 기계적으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는 억울함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빚과 오명, 그리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적들을 모두 자신이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다들 두고 봐. 내가 민강 유통을 어떻게 지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아버지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 루시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앞길을 막는 건 다 부숴버리겠어. 민경채는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했지만 그녀는 이미 철저하게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장례식장 한 구석 어둠 속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민강 유통의 또 다른 실세이자 킹메이커였던 스텔라 여사의 저택이었습니다. 스텔라는 정원에서 이미 시들어버린 꽃들을 가위로 툭툭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다가오자 그녀는 가위를 내려놓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 질긴 노인 너가 먼저 갔군요. 악한 놈이 오래 산다는 말도 다 틀렸어. 세상 참 허무하죠. 여사님,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민두식은 처리했습니다. 이제 민경채 차례입니다. 여사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집안, 완전히 뿌리 뽑아야죠. 루시아의 결연한 말에 스텔라는 품에서 두툼한 주식 양도 증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모아온 민강 유통에 숨겨진 지분, 회사를 뒤흔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겠네. 내 아들 호세의 복수를 자너가 완성해줘. 그리고 민경채 그 오만한 아이에게도 진실을 알려주게. 그게 그 아이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될 테니까. 스텔라의 지분까지 확보한 루시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두식에게 팽당했던 민지섭과 민수정 남매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민경채가 회장이 된 후 자신들이 찬밥 신세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들의 불안과 탐욕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민경채가 회장이 되면 두 분 자리는 없습니다.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죠. 하지만 저와 손을 잡으면 적어도 이사직은 유지하게 해드리죠. 선택하세요. 민경채 밑에서 비참하게 쫓겨날지, 저와 함께 민경채를 끌어내리고 자리를 지킬지. 탐욕스러운 남매는 망설임 없이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루시아는 민강 유통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했고 마침내 운명의 이사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다시 현재 이사회장. 민경채는 루시아가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고딕체로 친자관계 성립 99.9%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숫자였습니다. 거짓말, 이거 다 조작이야. 루시아, 너가 꾸민 짓이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가짜 서류를 만든 거야. 어떻게 그 천한 것이, 그 보잘것없는 백미소가 내 딸일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민경채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발겼지만 루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날렸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목소리로 한 걸음씩 다가가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미소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낯선 당신을 보며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고 본능적으로 당신에게 끌려 했던 그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를 멸시하고 도둑으로 몰고 짓밟을 때마다 그 아이가 보였던 그 슬픈 눈빛을, 그게 바로 핏줄이 보낸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로지 당신의 성공과 야망, 그리고 그 껍데기뿐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신호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죠. 루시아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민경채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녀의 귀에 대고 악마의 주문처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까? 당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아꼈던 민셀이 당신 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퍼주었던 당신의 분신 같던 그 아이는 사실 내 딸입니다. 내가 버린, 그리고 당신이 주워 키운 뻐꾸기 새끼. 아, 닥쳐. 닥치란 말이야. 민경채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목소리는 그녀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상 난간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던 미소의 모습. 억울하다며, 자기는 훔치지 않았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며 울먹이던 그 아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돌아섰던 자신의 차가운 뒷모습. 그리고 기어이 그 아이가 난간에서 떨어지던 날 차라리 잘 됐다고 안도했던 자신의 추악하고 끔찍한 마음. 자신이 입힌 옷, 자신이 사준 신발을 신고 웃던 세리의 모습과 낡은 운동화를 신고 울던 미소의 모습이 겹쳐지며 민경채의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내 손으로. 민경채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죽인 어미의 처참한 몰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웅성거리며 그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민경채는 바닥을 기어가며 루시아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니라고 해줘.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루시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포기할게. 그러니까 제발 미소가 내 딸이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민경채의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잡힌 바짓단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루시아의 눈에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냉혹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당신이 죽였어. 당신의 끝없는 탐욕이, 당신의 오만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를 죽인 겁니다. 백미소는 당신이 죽인 거야. 평생을 그 지옥 속에서 딸을 죽인 어미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보세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벌이고 죽은 미소가 당신에게 보내는 저주입니다. 루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사회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민경채의 짐승 같은 오열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민경채의 통곡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곳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창문을 통해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빛을 마주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복수의 끝에서 느껴지는 허무함과 동시에 비로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문태경의 문자였습니다. 끝났습니까? 루시아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통은 끝났고 우리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니까.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녀의 앞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을 삼키려다 스스로 타버린 여자 민경채를 뒤로하고 루시아는 새로운 태양을 향해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낳은 비극과 뒤틀린 모성애, 그리고 처절한 복수의 끝.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경채의 파멸과 루시아의 새로운 시작.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결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